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흙수저 고졸이시라면서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 윤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엄마를 무시하지 마세요. 미란이 냉소하며 말합니다. 흙수저 집안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면 체면이 뭐가 되겠니? 바로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리고 최 회장이 등장해 정순에게 깊이 허리를 굽힙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도 제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외곽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에서 박정순이 새벽 5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5살이 된 정순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재빠르게 김치를 버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장사 잘 되려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리는 모습에는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켜온 피로가 묻어납니다. 가게 안은 각종 반찬 냄새로 가득하고 정순의 숨결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순은 평생을 이 시장에서 보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이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딸 윤희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기 위해 정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이 터져도 여름에는 더위에 땀범벅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던 날들, 아픈 것도 참고 병원비를 아끼며 딸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윤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요즘 너무 일찍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옆 가게 떡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윤희 결혼 준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평생 소원이었지만 상대방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순을 박 사장님이라고도 부르지만 대부분은 그냥 시장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에는 친근함도 있지만 동시에 무시하는 뉘앙스도 담겨 있다는 걸 정수는 잘 압니다. 정수는 시골에서 올라와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고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학력도 재산도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이제는 의사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정순에게 윤희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모든 꿈의 결실입니다. 우리 윤희는 정말 잘 됐어요. 의사랑 결혼한다니까. 박 사장님 복 받으실 일이네요. 단골 손님 김할머니가 축하해주면 정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 윤희가 복이 많나 봐요. 사위 될 사람도 참 좋은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성격도 온화하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위가 되는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됩니다. 이미 몇 번의 만남에서 느낀 미묘한 시선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분명히 말로는 정중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그 무언가는 정순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윤희와 함께 민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강남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보인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 그리고 정순을 바라보는 시선들. 민수의 어머니 오미라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게 참 힘드시겠어요. 요즘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윤희가 효녀라서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의 목소리 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의 시선이 정순의 옷차림을 훑어보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순이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갔지만 미란의 명품 원피스와 액세서리들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머님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요즘 시대에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미란의 질문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라고 답했을 때 순간 나타난 그 표정. 겉으로는 아, 그러시군요. 그 시절엔 공부하기 어려우셨을 텐데라고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까지 나서서 정순에게 요즘 장사는 어때요?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다던데. 라며 계속해서 정순의 처지를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정순은 새벽 준비를 마치고 가게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직 별들이 반짝이는 새벽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입니다. 시장 골목은 조용하고 가끔 지나가는 청소차 소리만 들립니다. 나야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았지만 우리 딸만은 잘 가야지. 속으로 다짐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지만 정순의 마음은 딸의 미래를 생각하며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비록 자신은 부족할지 몰라도 딸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정순에게 윤희는 자신의 모든 것이자 희망입니다.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엽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치 향이 여기까지 나는데 또 새로 담그셨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네, 새벽부터 담그느라 잠을 못 잤어요. 사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정수는 언제나 그랬듯 정중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순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만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45년을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하며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김치 어때요? 어제 사간 거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집 애들이 밥 2공기씩 먹더라고요. 단골 아저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합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담갔어요. 맛보고 가세요. 정수는 언제나 그랬듯 환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김치 한 조각을 젓가락에 집어 건네주며 어떠세요? 라고 묻는 정순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적어도 음식만큼은 자신이 있으니까요. 45년 넘게 쌓아온 손맛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순의 반찬들은 이 일대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틀 후 있을 민순의 집들이 생각이 돌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양가 가족들이 모여 집들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정수는 정성껏 반찬들을 준비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신의 솜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란과 그 가족들 앞에서 또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과연 자신의 음식이 그들의 입맛에 맞을까? 혹시 시장 음식이라며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어머님도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만든 음식 맛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도 엄마 김치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어제 윤희가 전화로 위로해 주었지만 정순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무시당하거나 힘들어할까봐 두렵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자신이 딸의 새로운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드디어 윤희와 민수의 집들이 날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용 묵은지, 갓 담근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깻잎김치까지 4가지 김치와 함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고사리나물, 당근 무침, 무생채까지 총 10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정수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반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솜씨로 만든 음식들이니만큼 맛은 자신 있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큰 보따리 2개에 나누어 담으면서 정순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45년 솜씨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시장 음식이라며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거울 앞에서 남색 한복 저고리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괜찮을 거야, 정순아. 음식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잖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난번 민순의 집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시장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정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점점 높아지는 건물들, 넓어지는 도로, 그리고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세련된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살던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 윤희가 정말 대단한 곳에 살게 되었구나. 딸의 성공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이런 곳에 어울릴까라는 걱정이 점점 커져갑니다. 택시 기사님도 강남 이쪽은 참 좋은 동네죠. 집값이 어마어마해요라고 말씀하시니 더욱 위축되는 기분입니다. 윤희의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사방으로 높다랗게 솟아있는 고층 아파트들, 넓은 주차장에 빼곡히 주차된 고급 승용차들, 그리고 마치 공원 같은 조경시설까지 모든 것이 장관입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경비원의 모습에 정수는 여기가 정말 우리 딸이 사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원이 몇 층으로 가시나요? 라고 정중하게 묻자 23층이요라고 대답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정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복은 정갈하게 입었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올렸지만 왠지 모르게 이 화려한 공간에서는 어색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들도 금색으로 빛이 나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울릴까? 다시 한번 걱정이 밀려오지만 곧 딸을 만날 생각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23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복도가 보입니다. 복도조차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고 벽면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현관문을 누르자 윤희가 환한 웃음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엄마, 왔어요?
짐이 무거웠죠? 택시비 많이 나왔을 텐데. 괜찮다, 괜찮아. 우리 딸 새집 구경하러 온 건데 뭐. 와, 이런 곳에서 살다니. 정말 좋구나. 정수는 딸을 꼭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윤희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동안의 걱정들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해 왔어. 다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넓은 거실 소파에는 이미 민수의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오미란을 비롯해 아버지, 그리고 친척들까지 총 7명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모두들 말끔한 정장이나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고 특히 여자분들은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명품 가방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정순의 한복 차림이 갑자기 어색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미란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인사를 건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모습이지만 정순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돕니다. 정순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정순이 들고 온 큰 보따리 2개를 보는 미란의 표정에는 은근한 당황과 거부감이 섞여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들이 축하드려요. 새 집이 정말 멋지네요. 윤희가 복이 맞나 봅니다. 정수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무거운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음식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들과 나물 반찬들인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이 화려한 공간에서 자신이 준비한 시장 음식들이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낙 많이 준비해 와서 다들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좋겠어요. 아, 굳이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요. 미란의 말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호텔에서 음식을 다 주문했거든요. 정성은 정말 고맙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마치 정순이 준비한 음식이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미란의 시선이 보따리에서 정순의 얼굴로 다시 보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함을 숨기지 못합니다. 게다가 오늘 오시는 분들이 모두 까다로우신 분들이라 정수는 당황하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45년 동안 장사하면서 쌓은 솜씨니까 맛은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여전히 탐탁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정순이 자신의 음식을 자랑한다고 여기는 듯한 시선입니다. 거실 안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다른 친척들도 정순과 보따리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민수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정순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그들의 시선 역시 어딘지 모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입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시장 일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정순의 어려운 처지로 흘러갑니다. 정순은 겉으로는 웃으며 그래도 건강하니까 할만해요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계속 자신의 힘든 상황만 확인하려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 어머님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미란이 친척들을 흘깃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친정 쪽은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으시죠? 학력도 그렇고, 그리고는 더욱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거의 입술만 움직여서 중얼거립니다. 흙수저.
고졸이시라면서요? 그 순간 정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미란의 흙수저라는 말이 정순의 귀에 또렷하게 들린 순간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밀려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을 정도로 작게 말했지만 정순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힐끗힐끗 정순을 바라보며 저런 집안 출신이 윤희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문제네 하는 작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정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평생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설마 딸의 결혼을 앞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참아야 해, 딸을 위해서 참아야 해라고 되뇌면서 그래도 정성껏 만든 음식이니까 한 번은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보따리에서 김치통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서 김치통 뚜껑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담근 배추김치에 빨간 물이 살짝 배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보며 정수는 자신의 45년 인생이 이 용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음식을 딸을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집니다. 정순이 하나씩 꺼내는 반찬 용기들을 보며 미라는 눈살을 더욱 깊게 찌푸립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네요. 저희가 이미 호텔 음식을 충분히 주문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과 거부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용기들은 좀 저희 집 수입 크리스털 식기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안 맞아요. 정수는 자신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용기를 골라서 가져왔는데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더욱 당황스럽고 서러워집니다. 미란의 친척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거들어줍니다. 요즘 시대에 아직도 플라스틱 용기를 쓰시는군요. 저희는 모든 음식을 독일제 유리용기나 명품 도자기에만 담아서 먹어요. 건강과 품격을 동시에 생각해서 말이죠. 또 다른 친척이 연달아 거듭니다. 맞아요.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 특히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육 수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며 정수는 자신이 점점 더 무식하고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마치 자신이 딸의 건강까지 해치는 나쁜 어머니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들을 하나씩 상에 올립니다. 맛이나 보세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김치와 나물들이 차려지자 구수하고 은은한 향이 거실에 퍼집니다. 정순이 45년간 혼신을 다해 쌓아온 솜씨가 그대로 담긴 음식들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향만 맡아도 사람들이 어머, 너무 맛있겠다며 몰려드는 음식들인데 이곳에서는 마치 역겨운 냄새라도 나는 양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코를 찡그리고 얼굴을 찌푸립니다. 미라는 아예 젓가락도 들지 않고 손으로 코 쪽을 살짝 가리며 작은 목소리로 또다시 신랄하게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건 시장에서도 파는 거잖아요. 우리 집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너무 서민적이고 촌스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미란의 말에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어떻다는 건가요? 서민적이라는 말이 왜 나쁜 건가요? 촌스럽다고요? 자신이 45년 동안 혼신을 다해 만들어온 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인정해주던 음식을 그저 시장에서 파는 것,
서민적인 것,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다니요. 정수는 참고 또 참으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모욕감을 더 이상 억누르기 어려워집니다. 민수가 어색해진 분위기를 달래려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어머님이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정말 좋아해서 윤희가 자주 가져다 주거든요. 어머님 손맛이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깊고 진짜 맛있는 김치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어요. 정말 예술이에요. 민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수는 조금 위로받지만 미라는 아들의 간절한 말마저도 차갑게 무시하며 더욱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민수야, 넌 아직 젊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음식에도 엄연히 격이 있고 품격과 계급이 있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먹던 정통 프랑스 요리나 일식 오마카세와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니? 격이 있다고요? 품격이요? 계급이요? 정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따집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 격이 없고 품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계급이 낮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라는 정순의 격한 반응을 보며 오히려 더욱 당당해지고 거만한 우월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군요. 피해의식이 너무 강하신 것 같은데요. 단지 우리 가족들이 평소에 먹어온 음식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희는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특급 호텔 음식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미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힙니다. 마치 자신의 음식은 저급하고 천박하며 그들의 음식만이 고급이고 품격 있다고 명확한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모욕과 무시는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일입니다. 정수는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면서도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단골 손님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정순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정순의 인품과 솜씨를 칭찬해 주었는데 말입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미란을 적극 거들어 줍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웰빙이나 건강식, 유기농을 선호하는데 전통시장 음식들은 좀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이지 않나요? MSG나 화학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위생도 의심스럽고요. 또 다른 친척이 연달아 거듭니다. 저희는 모든 식재료를 프리미엄 유기농으로만 쓰고요. 수입 고급 식자재만 엄선해서 먹거든요. 건강과 품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교육 수준과 경제력의 차이겠죠. 이런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지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음식이 건강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듯이 해로운 재료로 대충 만들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모욕적입니다. 정수는 속으로 절규합니다. 내가 이 집 문턱을 넘은 게 잘못인가? 딸까지 욕보이는 건 참을 수가 없는데 자신이 무시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딸까지 함께 무시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윤희를 바라보는 미란과 친척들의 시선에서 이런 무식한 집안 출신의 딸이라니 이런 어머니를 둔 윤희가 우리 가문에 과연 어울릴까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무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은 정순이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서러움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정순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음식들 먹고 자랐거든요. 이 음식들이 있어서 제가 건강하게 클 수 있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에 정순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라는 윤희의 간절한 말마저도 차갑게 무시하며 계속해서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윤희야,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익숙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잖아. 격이 다른 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순간 윤희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단호해집니다. 다른 세계요? 격이 다르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윤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만든 반찬이에요.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 거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참고 견디고 있던 윤희가 드디어 폭발한 것입니다. 정수는 딸이 자신을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딸의 결혼에 지장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민수가 급히 어머니 미란을 말리려고 나섭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어머님도 윤희도 모두 좋은 분들인데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미라는 아들의 간절한 만류마저도 무시하고 오히려 더욱 당당하고 거만하게 나섭니다. 민수야, 넌 아직 젊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특히 우리 같은 명문가에서는 더욱 그렇지. 대를 이어가는 품격과 전통이 있는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만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려는 듯합니다. 미란이 더욱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흙수저 집안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니? 사회적 지위가 뭐가 되겠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판사, 교수, 국회의원들만 배출한 진짜 명문가야. 그런데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줌마를 사돈으로 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니? 정수는 이 잔혹한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이 비록 가난하고 학력이 낮을지언정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만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정순이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학력이 낮다고 해서,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어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자신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라는 정순의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마저도 비웃듯이 차갑게 받아넘깁니다. 열심히 사신 건 충분히 인정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사회적 계급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미란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하고
차별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희가 아무리 좋고 예뻐도 집안 배경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되죠. 할머니의 교육 수준과 문화적 소양이 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이 잔혹한 말을 들은 정수는 마치 머리 위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미래의 소중한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해가 되고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말인가요? 평생을 바쳐 정성껏 딸을 키운 자신이 오히려 딸의 미래 가정에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말인가요?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태풍처럼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보다도 더 큰 것은 딸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입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픕니다. 민수의 아버지도 거들어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문이거든요. 가문의 전통과 격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작은아버지도 동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왔고 그런 전통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인품은 별개의 문제지만 사회적 체면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정수는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지며 비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자신은 그저 제거해야 할 걸림돌일 뿐인 것 같습니다. 딸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부끄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정순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듭니다. 윤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를 이렇게 잔혹하게 모욕하는 건 제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애,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저를 키우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해요. 하지만 미랑과 친척들은 윤희의 절규하는 말을 들으며 오히려 역시 그런 저급한 집안 출신답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라는 경멸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윤희의 정당한 반발 자체가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한 예의 범절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듯이 말입니다. 정수는 이 모든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딸의 명예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도 큽니다. 과연 학력도 없고 가난한 자신이 이런 권력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에서 갑작스럽게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딩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극도로 긴장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뜻밖의 방문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윤희가 누구지? 라고 당황스럽게 중얼거리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나타난 사람을 보자 윤희의 얼굴에 깊은 의외라는 표정이 떠오릅니다. 이분이 왜 여기에 오셨지? 정순도 딸의 놀란 반응을 보며 궁금해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와도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창피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이게 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이는 70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위험 있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고급스러운 넥타이, 그리고 품격 있는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느껴집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뜻밖의 방문자를 바라보며 당황해합니다. 특히 미란과 친척들의 얼굴에는 누구지? 왜 갑자기? 라는 의문이 가득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땅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정순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박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순에게 쏠립니다. 정순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낯이 익은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저를 아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묻자 미란이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반문합니다. 어머님을 아신다고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어머님을 아시는 거죠? 미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가득합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정순을 향해 깊숙이, 정말 깊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절을 하듯이 말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도 제 회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특히 미란의 얼굴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방금까지 흙수저 시장 아줌마라며 무시하던 그 정순을 향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박 사장님께서 시장에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정순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로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고 지금의 회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미란과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고 민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에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20여 년 전 한겨울 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한 청년이 반찬 가게 앞에서 울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수술비가 없어요. 정말 급해요. 그때 그 청년의 절박한 모습을 본 정수는 측은한 마음에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빚을 내서까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기댈 데가 없을 때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당시 정수는 별다른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도와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바로 이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아, 혹시 그때 그 청년분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어머니 수술비로 막막해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박 사장님께서 주신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 회장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박 사장님의 은혜였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최 회장이라고 하시면 설마 그 유명한 네, 최강건설 최정훈 회장입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최강건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고 최정훈 회장이라면 재계에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거물급 인사가 정순을 은인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란과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최 회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박 사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때 박 사장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미란에게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방금까지 흙수저라며 무시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제게의 거물이 평생 고마워하는 은인이었다니 말입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군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순의 겸손한 말에 최 회장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분은 세상에 흔하지 않아요. 특히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라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최 회장의 정체를 알고 나니 더 이상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까지 정순을 무시하고 모욕하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그토록 중시하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상황입니다. 최 회장이 미란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혹시 박 사장님께 신뢰되는 말씀이나 행동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이분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곧 저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방금까지 정순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정순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적어도 딸은 더 이상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순의 머릿속에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25년 전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닫으려던 정순 앞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신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계세요. 내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그 청년의 절규하는 목소리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며 정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아들을 잃고 홀로 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기댈 데가 없을 때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정수는 그날 밤 은행에서 빚을 내서까지 그 청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언제 갚으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갚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청년은 정순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정순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회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 수술이 성공한 후에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지게 해주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성실하게 일하며 작은 건설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까지 일궈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박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최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특히 방금까지 정순을 무시하던 미란과 친척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설마 그 고위 인사가 저 흑수저라던 그분의 은인이라고? 미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말이 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최 회장이 미란의 말을 듣고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하면서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을 흑수저라고 부르신 건가요? 미라는 자신의 실언을 깨닫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미란이 황급히 변명하려 하지만 최 회장의 표정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박 사장님처럼 진정으로 고귀한 분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고귀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고 진짜 부자인 겁니다. 최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란과 친척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내세우던 돈과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너무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사람된 도리 아니겠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자신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주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최 회장의 말에 정수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미란과 친척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이 흑수저라며 무시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세계 최고 거물의 은인이었다니 말입니다. 더욱이 그 거물이 정순을 향해 진정으로 고귀한 분이라고 극찬하고 있으니 그들로서는 어디에 얼굴을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라는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리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최 회장이 자신들이 정순을 모욕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나섭니다. 회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셨다니. 그럼요. 박 사장님은 저에게는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박 사장님 덕분입니다. 최 회장의 말에 민수는 정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도 정순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존경심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윤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몰랐던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수는 딸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합니다. 별것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도 어려울 때 남들이 도와줬잖니. 하지만 최 회장은 정순의 겸손한 태도에 오히려 더욱 감동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박 사장님의 진짜 가치입니다. 겸손하시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최 회장이 미란과 친척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박 사장님께 무례한 말씀을 드린 분이 계신가요?
박 사장님을 무시하거나 모욕한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란과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갑니다. 자신들이 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을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고 항상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가짐이에요. 최 회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박 사장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귀족이고 진정한 상류층입니다. 돈이나 학벌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말을 들으며 미라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최 회장이 정순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박 사장님, 제가 오늘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회장님도 이렇게 성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저도 뿌듯해요. 그때 도와드린 보람이 있네요. 정순의 따뜻한 말에 최 회장은 감격스러워합니다. 앞으로 박 사장님께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고맙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딸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더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정순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마음이 움직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최 회장이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대기업 회장으로서 보여주던 카리스마와 권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립니다. 박 사장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란과 친척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박 사장님께 무례한 말씀을 드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저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하면서 미란을 직접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미란은 몸이 움츠러듭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해왔지만 사람의 진정한 인품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분들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이 말에 미라는 등골에 서늘한 기운을 느낍니다. 혹시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이 민수의 미래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두려워집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변명하려 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차갑게 손을 들어 단호히 제지합니다. 오해라고요? 아니었다고요? 그럼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네요. 최 회장의 날카롭고 추궁하는 질문에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윤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섭니다. 회장님,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지만 정순이 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부드럽게 말을 제지합니다. 괜찮다, 윤희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사람들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정순의 이런 관대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본 최 회장은 오히려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박 사장님, 그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 같은 고귀한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저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와 깊은 안타까움이 가득 섞여 있습니다. 최 회장이 미란과 친척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바라보며 무게 있게 계속 말합니다. 저는 박 사장님을 통해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명문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란과 친척들의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학벌과 재산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박 사장님처럼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기꺼이 도울 줄 아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을 받은 분이고 진정한 의미의 상류층이자 진짜 귀족입니다. 미란이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정순 앞에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란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과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하던 미란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어머님의 진정한 가치와 고귀함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친척들도 미란을 따라 하나둘씩 정순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어머님을 바라본 저희가 완전히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님 같은 훌륭하고 고귀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저희가 오히려 큰 영광입니다. 급작스럽게 180도로 바뀐 분위기에 정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흙수저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사과하고 있으니 현실 같지 않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킵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정순의 이런 관대하고 따뜻한 모습에 최 회장은 더욱 깊이 감동합니다. 역시 박 사장님다우시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넓고 포용력 있는 마음을 보여주시니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하고 엄중합니다. 쉽게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고 싶습니다. 최 회장이 더욱 엄중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 사장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과 신념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미란과 친척들은 이 무거운 선언을 들으며 앞으로 정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민수가 급히 나서서 말합니다. 회장님, 저희 가족 모두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신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박 사장님은 제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이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저와는 어떤 형태의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의 단호하고 확고한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나 협박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최후 통첩입니다. 윤희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도 언젠가는 엄마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는 딸을 따뜻하게 안으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우리 윤희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착한 아이야. 엄마가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이 따뜻한 모녀의 모습을 본 최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역시 박 사장님의 딸답네요. 어머니의 훌륭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효성이 깊고 마음씨가 고우시니까요. 최 회장이 정순을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박 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분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귀족이자 상류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정순의 작은 반찬 가게 앞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최 회장님이 그렇게 존경한다던 그 박 사장님 가게래요. 정말요? 그 유명한 최강건설 회장님이 직접 찾아뵈었다던. 시장 곳곳에서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정순의 가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요즘 정말 유명인이 되셨어요. 옆가게 떡집 사장이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장 아줌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별일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떤다니까요. 정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복잡합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정순의 가게로 찾아옵니다.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 회장님 같은 분이 직접 찾아와서 인사하셨다니. 우리 시장의 자랑이에요. 상인회장의 말에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박 사장님. 저희도 몰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시장에 계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정수는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편 윤희와 민수의 새 아파트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란이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보며 민수가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머님께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 처음 봐요. 당연하지. 그런 훌륭한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부끄러워. 미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 이후로 미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순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란이 고급 한정식을 포장해서 정순의 가게로 찾아갑니다. 어머님, 몸에 좋은 음식 좀 준비했어요. 드세요.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정순이 걱정하며 묻자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어머님께는 이런 것도 부족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미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정순도 놀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란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정수는 따뜻하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려는 마음이죠. 정순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라는 더욱 미안해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분이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주니 더욱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후가 되자 정순의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 회장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 회장이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자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최 회장님이다. TV에서만 보던 분을 직접 보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최 회장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회장님이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정순이 말하자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제가 고마운 거죠. 박 사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순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순이 사양하자 최 회장은 웃으며 말합니다. 박 사장님께 비하면 이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 회장이 시장 사람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시고 스승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어요.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정수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윤희는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창피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저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세요. 최 회장의 말에 시장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박 사장님은 우리 시장의 보물이에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에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녁이 되어 윤희가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엄마, 오늘도 바쁘셨죠? 우리 딸이 왔네. 어서 와. 정순이 반갑게 맞이하자 윤희가 어머니를 꼭 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네요. 별것 아닌 일로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부끄러워. 정순이 겸손하게 말하자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엄마가 하신 일이 별것 아니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윤희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윤희가 이제는 엄마 때문에 창피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야. 엄마, 저는 엄마 때문에 창피해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장에서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평생 흙수저라고 불렸지만 내 진심만큼은 금보다도 값진 것이었구나. 이제야 딸에게도 당당히 설 수 있겠어. 정순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니 기분이 좋습니다. 며칠 후 사위 집안에서는 더 이상 정순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정순을 극진히 모시려 합니다. 그리고 윤희는 어디를 가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씨 좋고 강한 분이에요.
정순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보답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